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막아야 하는데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조금만 더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인재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지난 주말 전해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은 인근의 미호강에서 넘쳐왔는데 둑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강물이 거기까지 올 수는 없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기존의 미호천교 옆에 추가로 다리를 놓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방 일부를 허물었다고 하지요. 교각 설치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장마철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충 흙으로 둑을 만들어 놓았고 그제 새벽 집중호우로 미호강 수위가 올라가자 포크레인 등으로 흙을 더 쌓는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그곳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주시나 관할구청이 지하차도 통행을 제한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호우로 하천이 위험 수위로 급속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하차도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라는 표현이 정확할 듯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5시 10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곧바로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 등을 간략히 보고받고 오전 8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비통하고 안타깝다고 한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라는 주문이 있었고 기후변화 상황을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에서도 위성통화로 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회의를 이어갔었는데요. 앞서 영상 초반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해 드렸다시피 물론 비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후진국형 재난이 맞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인지 기록적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고도 당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는 후진국형 재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도 후진국형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입니다.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망연자실 억울한 죽음 앞에 여전히 믿기지 않을 유족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기억해야 할 사회적 죽음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후진국형 참사이기에 지적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추미애가 말하는 부작위란 일정한 자기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는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 날리기 외에 한 것이 없고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에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는 것 외에 한 것이 안 보이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미애는 귀국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다 들어있다. 수많은 문자와 사진으로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는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는 말은 세월호 유족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를 고발할 때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재난 사고가 나면 대통령의 책임부터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추미애를 통해 또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난만 나면 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치졸한 행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수해가 났을 때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사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에 대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 주장처럼 재난 현장에 매번 대통령이 다 가고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공무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다 경질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정부도 1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고 수습보다 대통령 보고와 의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수해 때 막상 윤 대통령이 다음날 신림동 일가족 참변 현장을 찾아가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다음에 가는 게 맞는다며 이미 이미지 연출이 최저 수준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가도 지랄, 안 가도 지랄. 그러니까 비판의 목적 자체가 재난 대처를 위한 고언이나 충언이 아니라 흠집 내기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민주당이 재난을 정쟁에 이용한 것은 세월호 사고 때부터였습니다. 그 사고가 마치 대통령과 정부 때문인 것처럼 몰아갔고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썼죠. 세월호 덕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어처구니 없는 글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다른 당 사람이, 혹시나 국민의힘 사람이 고맙다라고 했으면 민주당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권을 잡은 문재인과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갈까봐 정권 초기부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낚싯배 전복 사고가 일어나자 문정부는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단체 묵념을 하고 국가적 안보 위기 때 동원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까지 가동하는 코미디를 벌였습니다. 정말 해외 토픽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러나 정작 국가적으로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억하실 테지만 문재인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해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남 창원에서 떡볶이 먹방을 찍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화재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추미애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추미애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가리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지난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를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서울 동부고치소 수용자들 중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 안에 독방이나 격리병동에 다시 갇히는 초유의 이중격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며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장면은 세월호 참사 때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 숨져간 수백 명의 학생들을 연상케 했는데요. 특히나 고층 아파트형 건물인 동부고치소는 전형적인 밀접, 밀폐의 형태인데다가 수용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한 방에 10명까지 과밀 수용한 탓에 사전에 엄격한 방역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KF 인증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또 첫 확진자 발생 후에 3주 만에야 늑장 전수검사에 나섰지요. 이 기간에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동부고치소는 법무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구치소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시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시작으로 정직 2개월의 의결까지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전념한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주무장관이 국민 생명의 보호, 교정시설 관리라는 국가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검찰총장 추출에 매달리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해도 추미애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부구치소 참사는 국민들에겐 생활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는 정작 정부는 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른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추미애는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추미애식 논리대로라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비롯한 교정시설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려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재난이 닥치면 사태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를 상대방 비난과 공격에 활용할지, 이용할지에만 몰두하고 국민들은 항상 뒷전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 방식과 논리도 정말 치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제 제발 쪽팔림을 좀 스스로 알고 이런 행태를 그만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